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트레장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날도 춥고 장난이 아니네요. 뭐 눈도 내리고. 여러분 어떻게 오늘 하루도 좀 즐겁게 재밌게 보내야 할 텐데 하여튼 감기 조심하시고요. 눈길 조심하십시오. 눈길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아침에 또 출근하실 때 상당히 좀 힘들 수도 있는 것 같네요. 하여튼 여러분이 잘 되도록 항상 천회장은 이런 새벽에 무릎 꿇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할 테니까 여러분 꼭 성공하는 그날까지 잘 멘탈 관리 잘 유지하면서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멘탈 관리 아주 중요해요. 항상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멘탈 관리에 도움되는 그런 이야기를 잠시 해드릴게요. 첫 번째,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 일도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다. 설령 그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 가능한 일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말을 조심하자고 하네요. 할까 말까 싶은 말은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합니다. 진정한 후회는 하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하죠. 세 번째, 내가 다른 사람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지 않듯이 다른 사람들도 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서 헤매지 말고요. 책을 읽고 운동을 합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너무 지치고 버겁다면 하루쯤은 떠나도 좋아요. 떠나세요. 골머리 싸매고 있는 것보다는 결국 그게 더 일이 잘 풀린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선의에는 대가가 없는데 호의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구분을 해야 돼요. 모두에게 잘해주면 선의, 나에게만 잘해주면 호의. 일곱 번째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요. 다양한 사람들에게 배울 점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여덟 번째는 기록은 곧 나의 역사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하루하루를 기록하는 것은 성장의 자양분이 된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어차피 사람들이 나를 필요할 때만 찾는다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죠. 열 번째는 원하는 게 있다면 말을 하라고 합니다. 말을 안 하면 몰라주는 거죠. 내 권리는 온전히 내가 찾는 거예요. 11번째는 사람들은 당연히 내 아픔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관심을 보이기는 어려워요. 그 자신이 겪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한 일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또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또 많아요. 13번째는 어차피 불안할 거라면 인생 한 번뿐이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14번째, 사랑을 표현하세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15번째는 스트레스 받고 괴로울 때는 일단 몸을 움직이는 것이 큰 도움이 돼요. 깨끗하게 씻고 밖으로 나갑시다. 16번째, 다른 사람을 보고 정한 외부의 기준과 잣대로 굳이 나에게 엄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16번째는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세요. 장점부터 단점까지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8번째는 어차피 안 될 거야. 그런 생각으로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은 가장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삶을 낭비하지 말고요. 19번째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에게는 듣고 싶은 말만 들려주세요. 어차피 바보는 그들이다. 그러니까 바보한테만 하는 겁니다. 20번째는 과거를 후회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재마저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알겠죠?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좀 와닿는 문장이 있으면은 한번 되새겨 보면서 그렇게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도움이 될 겁니다. 더 섬세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삼성에서 그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분이죠. 하반기에 성과급이 전년과 비교를 했을 때 크게 줄었다고 하네요. 이 성과급을 아예 받지 못하는 직원도 생겼다는 겁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이날 직원들에게 하반기 목표 달성 장려금 지급률을 공개를 했는데, TAI는 삼성의 성과급 제도 중 하나입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한 차례씩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그 소속의 사업 부분과 사업부 평가를 거쳐서 차등 지급합니다. 최대 월 지급의 100%까지 성과급을 주는데, TS 부분의 사업부별 하반기 성과급 지급률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12.5%, 반도체 연구소 25%, SAIT 25% 등으로 책정이 됐고, 파운드리 사업부하고 시스템 LSI는 0%입니다. 빵프로네요. 성과급이 아예 없다. 이 DS 부분은 2015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TAI로 매번 최고치 100%를 받았어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적이 줄어들어서 성과급도 크게 줄었네요. 이 모바일을 담당하는 MX 사업부하고 TV 사업을 담당하는 영상 디스플레이 그 사업부의 성과급도 공개를 했는데, 모두 75% 책정됐고, 이는 지난해보다도 25% 상승한 겁니다. 생활과전하고 네트워크 사업의 성과급은 기본급의 25%로 결정이 됐고요. 삼성전자 외에도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전기, 삼성 SDI 등 다른 전자 부분의 계열사들의 TAI 지급률도 같은 날 발표가 됐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그 대형 사업부랑 그 중소형 사업부 각각 기본급의 50%, 100%를 성과급으로 받는 겁니다. 삼성전기는 반도체 기판을 담당하는 그 패키지 솔루션이죠. 이 사업부의 37.5%, 그리고 MLCC 사업을 맡은 그 컴포넌트 사업부하고 카메라 모듈을 영위하는 광학통신 솔루션 사업부가 50%의 성과급을 받는 겁니다. 하여튼 SDI는 에너지가 75%, 소형전지 50%, 전자재료 37.5%의 성과급을 각각 책정을 했다고 하네요. 좀 아쉽죠. 많은 분들이 많이 받아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요. 지금 본격적인 그런 맞춤형 가전의 시대를 열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그 비스포크 냉장고가 절전 가전으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은 환경을 생각하는 기능은 물론이고 이 강력한 부가 기능과 보관 성능까지 갖춘 비스포크 냉장고로 차별화된 키친 라이프 스타일을 선사를 합니다. 23년형 비스포크 냉장고는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하는 삼성 절전 가전만의 세 가지 핵심 포인트인데, 24시간 켜져 있는 그 냉장고의 에너지를 스마트하게 절약을 해요. 차세대 컴프레스를 적용해서 고효율 에너지 맞춤 절전으로 1등급 최저 기준 대비 최대 22%의 에너지를 절약하죠. 스마트 싱스 AI 전략 모드를 사용하면 고객 사용 패턴 그 기반으로 에너지 사용량 최소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최대 15% 정도 추가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스포크 냉장고는 식재료를 신선하게 유지해주는 냉장고 본연의 기능도 강화를 했는데, 냉동실, 냉장실, 맞춤 보관실 각각 냉각기가 있어요. 이 칸별로 최적의 온도랑 그 습도를 유지해주는 트리플 독립 냉각하고 온도 편차를 최소화해 수분의 손실을 걱정을 덜어주는 미세 정원 기능으로 식재료를 아주 섬세하게 보관을 한다고 하네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사세요. 너무 좋더라고. 진짜 가전제품 보면은 사고 싶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보니까 그 압도적인 스케일에 대하면 차원이 다른 그 8K 그 초고화질의 그 몰입감이 넘치는 사운드까지 해가지고 그 삼성 TV의 모든 기술을 집대성한 게 네오 QLED 8K라고 하네요. 하여튼 그 프리미엄 TV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23년형이에요. 그러니까 네오 QLED 8K는 또 한 번 진화해서 최고의 시청 경험을 제공을 하는데, 64개의 뉴럴 네트워크로 업그레이드된 네오 퀀텀 프로세서 8K로 해가지고 AI의 업스케일링을 강화를 했어요. 해상도가 낮은 영상도 8K급으로 업스케일링 해가지고 디테일과 입체감, 명암비를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화질의 기술, 명암비 강화 프로로 TV 시청 시 시선이 집중되는 부분을 감지해서 사물이나 인물, 특정 영역을 분석을 하고 이 명암비를 강화해서 3차원 깊이감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운드 기술도 상당히 진화가 됐는데, 이 사운드의 최적화 프로 기능은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그 사운드의 내용과 공간 등을 고려해서 오디오 믹싱 환경과 그 가정의 청취 환경 차이를 최소화해서 원래 의도된 사운드하고 가장 가까운 소리를 표현한다고 하네요. 참 이 또한 사고 싶네. 요즘 막 지르고 싶은 게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보니까 신고가를 돌파했죠. 성공했고 이제 하이닉스도 고점 돌파를 시도했어요. 어제 보니까 오후에 그 삼성은 전거래 대비 1,100원 올라서 74,500원까지 막 올라가더니 하여튼 슈팅을 했는데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뭐 14만 뭐 500원까지 막 올라가더라고요. 삼성이 장중에 74,500원 더 이상 오르는 거 보면은 하여튼 52주 신고가를 확실하게 경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경쟁사가 독점하고 있던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진입이 예상이 되고 삼성의 HBM을 둘러싼 우려는 점차 완화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거죠. 현재 트렌드포스에 보니까 하이닉스는 그 엔비디아하고 내년 2분기 양산 예정이죠. HBM3 이 최종 품질 테스트를 통과를 해서 공급사 중에서 가장 먼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고 하이닉스는 25년 양산을 목표로 6세대 HBM4 개발을 엔비디아하고 6개월 전부터 이미 시작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나 봐요. 그래서 향후 2년간 좀 HBM 시장에서 독주가 지속되지 않겠냐 그렇게 바라보는 증권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이 좀 한 발 늦었지만은 부지런히 해서 빨리 투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앞서 나가야겠죠. 국내 증시 시가총액 1등 삼성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자의 올 한 해 순매수액이 16조 원에 육박합니다. 역대 최대치예요. 글로벌 반도체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되다 보니 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한 외국인들이 그 삼성에 대한 폭풍 매수에 나섰는데 AI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미국의 대표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 기록했죠. 그래서 올 한 해 지속됐던 국내 대표 반도체주에 대한 그 외국인의 투심 역시 여전합니다. 일단은 삼성과 하이닉스 외인 합산 순매수액이 19조 원에 육박하는 거죠. 엄청났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외국인들의 순매수액이 15조 7,870억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한국거래소가 종목별 순매수액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99년 1월부터 그 이후로 기록한 삼성에 대한 연간 외국인 순매수액으로 최대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K 반도체주 사랑은 반도체주 쌍두마차를 흘리는 하이닉스에도 비슷하게 나타나네요. 그래서 올해 같은 기간 외국인들이 하이닉스에도 한 2조 9,100억 정도 순매수세 보였고 연간 기준 2013년 기록한 3조 9,339억 원 이후로 10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이렇게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한 올해 외국인 순매수액의 합산치가 같은 기간 코스피 코스닥 시장 전체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액 14조 한 2,078억 원에 1.32배야. 그만큼 탑2 반도체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거죠. 올 들어서 삼성과 하이닉스 주가는 각각 32.7%, 84.2%나 올랐습니다. 결국은 하이닉스가 엄청 올랐네. 82% 올랐으면은. 하여튼 개미들은 삼성전자는 14조 2,600억, 하이닉스 3조 9,1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외국인들하고 뭔가 좀 엇갈린 행보입니다. 이는 매도를 통한 차익 실현에 집중한 개미들의 물량을 외국인들이 다 받아내는 거죠. 일단 증권가에서는 올해 내내 그 초강력 순매수를 보였던 외국인들의 그 바이 K 반도체 이 흐름이 최근 들어서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가지고 이 반도체 랠리 가능성을 점치는 겁니다. 앞서서 지난 10월 삼성에 대한 5,756억 규모의 순매도세를 보였던 이 외인들의 투심은 11월 들어서 2조 한 90억 정도 순매수로 전환한 데 이어서 12월에도 매수 이어가고 하이닉스도 역시 10월에 1,261억, 11월은 6,792억, 12월에는 4,003억 정도 사자세를 유지합니다. 최근 증시는 내년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성장에 주목하고 있고 22년, 23년 각각 역성장을 기록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서 미국의 주요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 19일 종가 기준 4,126점 25.56으로 역대 최대치
뭐 갈아치웠죠. 하여튼 제롬 파월 의장의 그 피벗 가능성 시사로 기술주 선호 심리 개선 등이 이제 그 반도체주 흐름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이제 글로벌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HBM이죠. 이쪽하고 AI 반도체에 대한 그 폭발적인 그 수요 증가도 삼성과 하이닉스 주가의 향후 상승 가능성을 키우는 주요 요소예요. 전문가들의 분석보다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반등 시점이 상당히 늦어졌는데 그 공백을 HBM으로 대표되는 AI 반도체 열풍이 채우다 보니까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거나 현재 수준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컴퓨터 그 익스프레스 잉크죠, CXL 등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대표 반도체주에 유입되면서 이제 추가적인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참고하시고 외인들 들어오니까 좋아질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이 매우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빙판길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